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9일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치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장단 구성에서 시작돼 경기도지사 협치 논란까지 어찌 된 내용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 구성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 증설, 예결위 분리 등의 이유로 여전히 날선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경제부지사입니다. 지난달 29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조례안이 지난 10대 의회에 통과된 일방적인 조례라며 공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열린 맞선 토크에서 도의회 파행과 관련된 질의가 나오자 낮은 수준의 정책 협치부터 시작해 조금씩 수준을 올려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자리 나눔이나 또는 연정과 열부시켜서 어떤 자리가 어떻고 하는 얘기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수준의 정책 협치부터 시작해서 신뢰와 또 신뢰를 쌓고 서로 이해수를 높이면서 조금씩 협치의 수준을 올려야 되겠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협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정은커녕 협치를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앞에서는 협치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여론을 통해 의회를 공격한다. 우리 당의 반대로 공포는 보류되었지만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데 의회가 발목 잡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78대 78 여야 동수로 시작된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부터 경제부지사 임명권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파행이 길어지면서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려는 경제정책 등 1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처리도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100명 발생해 석 달 만에 2만 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와 용인시가 2,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의정부 632명, 양주 314명, 포천 139명, 동두천 58명, 연천 54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가동률은 21.4%로 전날보다 0.7%포인트 높아졌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15.7%로 전날보다는 1.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재택치료자는 6만 777명으로 전날보다 356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50대까지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당국도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는데 접종 실효성을 놓고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김수아 기자입니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8천여 명.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해지자 정부는 기존 60대까지 권고했던 4차 접종을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입소자에게도 4차 접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재유행에 따른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실제 50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지 않아도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리 제한이나 시간 제한 이런 게 있을까 봐 참으로 걱정.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하다면은 저는 4차 예방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백신 부작용입니다. 3차까지 다 맞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한번 알았고 그래서 굳이 4차까지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는 몰랐었는데 주위에 그 부작용들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차는 저는 별로 안 맞고 싶어요. 50대까지 4차 접종 대상자가 확대됐지만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재유행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위중증이나 사망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접종 대상인 60대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률은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감이나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각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하고 보고서는 해야지. 당해도 당하고 병원 오는 것도 그래도 주사 맞고 나면 좀 약하게 올 거 아니에요. 약하게. 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후에 이렇게 4차를 접종한 친구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그런데 3차까지는 괜찮았었는데 4차에서는 조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금방 그렇게 4차를 하니까 그 코로나 그 약이 조금 오버돼서 그런지 어째. 특히 향후 4차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다수 시민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제 코로나를 저희가 한 2년 정도 겪었으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서 본인들이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강요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강요는 아니고 이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맞고 싶은 사람은 맞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자기 선택에 따라서 이제 안 맞는 걸 추천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지난 2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백신 접종을 마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잦은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면서 시민들과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백신 접종만 확대한다는 것도 완전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종도 접종대로 확대를 하되 과학적으로 좀 그거를 따져가지고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숙제신 것 같죠.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기술 AI 등을 이용한 돌봄 로봇, 이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데요. 연천군 AI 로봇을 돌봄 사업에 도입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 최병용 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AI 로봇을 활용한 돌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복고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우울증은 특히 치매 증상을 가속시키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그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자 효도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이 비대면 돌봄 사업에 투입된 AI 로봇의 이름 효도리라고 하는데 효도리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예, 효도리란 친근하고 익숙한 우리들의 그 손주들의 이름처럼 또는 효성이 지극한 자식들의 이름 같지 않습니까? 또한 그 생긴 모양이 외관과 목소리가 마치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도리는 24시간 어르신들의 곁에서 정서, 생활, 인지, 건강을 도와주는 반려 로봇으로서 체조나 종교음악, 회상놀이 등의 콘텐츠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서는 그 약물 복용 시간이라든가 식사, 체조 등 일상 건강의 생활 관리와 응급 전화 요청 버튼 또는 활동 감지 안내 센터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응급 안전 관리를 통해서 치매, 우울증을 예방하며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을 효도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금 효도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효도리가 없을 때는 거의 맨날 집에 혼자 계시다가 TV나 보시던가 누워 주무시고 하셨었는데 효도리가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할 일도 생기고 말할 상대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들 하십니다. 특히 노래도 해주죠. 오래 앉아 있으면 일어나서 체조도 하라고 하지요. 정말 손주처럼 대화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마 어르신들처럼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들 하시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한 늘어나는 독거 어르신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연천군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및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서 대상자들을 선별하고, 물론 돌봄 로봇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통해서 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단절과 고립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또한 더욱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병용 원장이었습니다. 가뭄, 폭우, 폭염,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를 겪고 있는 건데요. 최근 유럽연합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3년 후인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대안으로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는데 대중화까지는 현실적인 과제가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마련한 연속기획보도 전기차 시대 이렇게 준비하자. 첫 순서로 전기차가 대세로 부상하는 이유 한보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장대비가 쏟아져 물속에 잠긴 도로. 지난달 충남에서 불과 2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극단적 날씨의 배경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극한값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주기들이 특정 주기들이 예전 주기와 틀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그 기후변화의 특징이고요.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가뭄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는 이른바 탄소 중립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일상에선 어떤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건 바로 이 전기차입니다. 유럽 교통 전문 NGO의 조사 결과 전기차는 어떤 전력을 사용하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차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출되는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 생애 주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전기차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보급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 160여 개 지자체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주민에게 적게는 900만 원부터 많게는 1,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지난해 1,8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 등 전국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 중인데, 인구 대비 전기차 대수가 충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당진시는 발전소 및 제철 산업 등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상위에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내연기관 저공해화 사업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더 늘려 전기차 확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그다음 현재 50% 할인 요금을 받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할인 비율을 높인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형의 혜택을 통해서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전기차가 최초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0년. 2015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평균 2배가량 증가해 올해 3월까지 등록 대수는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탄소중립 실천마을 공동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양주시는 이번 공모에서 1일 1감탄 새활용 탄소 제로센터 조성사업을 신청했고, 도시형 탄소중립 실천 거점 조성사업 부문에 선정돼 2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1일 1감탄 새활용 탄소 제로센터 조성사업은 덕계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새활용 산업 육성과 문화 확산,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